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이제 밤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신문 결과 최종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나오는 대로 제가 재빠르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까 앞전 방송에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최소한도 51대 49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법조계의 의견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조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최종적인 진술에서 양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세웠는지, 이것이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경심 어제 4년형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권 측에서는 이 재판부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현재 내서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 여권 지지층이 얼마나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 한순간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굉장히 무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자기네 구색에 맞는 판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주고 자기네 생각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하자고 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여권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 단국대 교수, 조국 흑서를 쓴 공저자죠. 이 서민 교수가 오늘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조국님께 드리는 항소심 전략,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부인이 최고의 변호사를 대량으로 쓰고도 재판에서 졌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충성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3명의 변호사를 대량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수억 들어갔겠죠. 근데 검사는 8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을 비꼬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 후 김칠준 변호사는 남국이 용민이의 1000분의 1만큼도 분해하지 않는다. 그 비싼 돈을 받고도 졌는데 그게 태어날 수가 있다니 제가 화가 났다. 이 김칠준 변호사는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죠.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를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변호사로 김남국과 김용민을 추천한다. 공짜로 해줄 테니 돈이 굳고 물불을 안 가리고 무죄 만들려 할 테니 써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마 이 사람들이 좀 덜 떨어졌다고 무시하는 거는 아니냐. 그리고 물으면서 해시태그로 변호사는 능력보다 충성심, 남국아 너희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다. 남국이는 위조된 서류가 있으면 집어삼켜서 없애버릴 듯 하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김용민과 김남국을 변호사로 쓰라,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용김, 김남국이는 조국, 추미애 아주 그냥 애완견 의원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단체에서요, 이 딸 조민 씨 지금 현재 의사 실기 시험을 합격했고 1월 초에 필기 시험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필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오늘 동부지법에 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 의료행위 우회성도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앞으로 진행돼 보면 허위 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므로 의사시험 응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사시험 응시와 관련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되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작년 12월 31일 날 중앙지검에서는 조국 장관을 기소할 때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이 조민 씨도 업무방해 등의 공범으로 이미 공소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교수의 공소장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심 법원이 조 씨가 실익을 입은 입시비리 범행의 죄책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고려해서 이 조민 씨 기소 여부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딸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수상 실적과 논문 저자를 꾸며서 입시 자료로 낸 성균관대 모 교수의 모녀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한 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이다. 자, 그러니 얼마나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이게 오늘날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하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매우 충격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원식 의원과 그 부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익위에 제보가 됐어요. 지방 보조금의 허위를 청구했다. 그리고 강사료도 횡령했다. 그래서 이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이 권익위는 이걸 가지고 경찰에 이 관련 내용을 보내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이 담당 경찰은 노원경찰서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날 한 주민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았어요. 무슨 신고를 받았냐? 우원식 부인이 노원구에서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의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서 부정수급했다. 이런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단체에는요, 바로 노원에 있는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부인이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 및 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소득 탈세, 노원구청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단체 관계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신고자는 우원식 의원과 그 부인, 기타 총 4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의혹은 수백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일부만 일단 신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지금 현재 해당 사건을 배담받고 내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의혹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원식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의혹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배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여기에 선정 과정에, 이 사업 수행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도 다 알려진 바 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 노원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한 것인데, 이 선거사무장과 관련된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그 신고가 있었고, 거기에 관해서 우원식 측에서는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 신고한 걸로 보고 또 수백 가지 제보가 들어온 걸로 보면 단순하게 구청장 선거할 때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분노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단 저렇게 수백 가지나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건데,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도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의 소재로서 먹었던 것이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이 비리 의혹들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려 13건이나 되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딸과 아들, 그 다음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관련된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 대학 성적 정정한 거,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상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협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딸 대학 입학 문제, 조직위 비서 채용 문제,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전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성해 전 동양대 통장 이번에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을 받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압박과 그런 이 압박을 받고 상당히 실현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동안에 이 최성해 전 이 총장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혐의 대부분은 다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다만 하나 남은 게 뭐냐? 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이 수사는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최성해 전 총장이 퇴임 당시에 교비 1,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및 사기는 불기소 송치를 했습니다. 네, 불기소 송치.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상당히 이것도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이 횡령 혐의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 그 다음에 또 이 재판 가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또 감찰권 행사, 수사지휘권 행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사건이 바로 라임과 관련해서 김봉현 씨로부터 이 돈 무려 2억 원을 받았다. 이것이 김봉현 씨 측 주장이고 추미애 법무장관 측 주장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결국 오늘 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원 받은 건데 수사를 해보니까 윤곽근 전 고검장 주장과 달리 이거는 청탁성으로 받은 뇌물이다. 이것이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곽근 이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것은 본인이 정당하게 변호사로서 수임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다. 그리고 세금까지 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지만은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종의 뇌물로 청탁 비용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 이 윤 총장도 이 야당 정치인은 봐주고 여당 정치인 강기정 이런 사람들 봐주지 않는다. 이것도 추미애가 공격 포인트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일단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불리하게 전격 기소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곧 한두 시간 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결과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는 51대 49 최악의 경우 아니면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 내용을 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공공복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미애 측 입장으로 생각해서 공공복리를 생각하는 것일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이 공공복리를 생각할 것인지 이거는 재판부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 측에서는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대한 수사가 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옥형 변호사가. 그래서 이 핵심 쟁점에 관해서 정면으로 양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조인들은 이 공공복리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으로 갈릴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공공복리를 좀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맞는지 아니면 징계위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총장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판단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이 법조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년 임기간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반대로 만약 총장이 뭔가 잘못됐을 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공공폭리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있다. 그래서 재판부의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법조계에서도 동의하고 있어요.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윤종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요거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들도 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중 2개월을 정지시키는 것은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총장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고 24개월 중 2개월을 배제하는 것은 적지 않다. 총장의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 임기제를 강화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임기가 딱 정해진 총장이 2개월 동안 업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업무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절차와 징계의 구성상의 적법성,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아주 모든 게 다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의 절차가 상당히 크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운데서 대통령이 징계를 승인하는 공무원이 검찰총장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피고인 경우는 법무장관이 피고로 형식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대통령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많다. 따라서 제가 보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 법조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징계의 구성 등에 관해서 성명을 요구한 것은 윤 총장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한규 전 변협 회장의 경우에는 요청한 내용을 보면 절차적 증명, 징계 사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요청을 했고 윤 총장 측보다는 법무부에 과제를 더 던진 격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인용 판결이 예외적인 판결인 거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판부가 그랬다면 삼권 분립 침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 권한은 거의 절대적으로 봐야 한다. 그걸 본안도 아닌 가처분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가 절차적인 위반을 지적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없이 이 징계의 자체가 잘못 운영된 불법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해서 징계위가 다시 또 진행될 경우에는 3차 소송전도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 측 입장, 그리고 추미애 측 입장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곧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 즉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요 사안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면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